현장에서 다 배우자. 감독님의 스킬들을 좀 훔쳐내야겠구나. 편집 감독이 하는 일은 이제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찍은 소스들을 컨버팅을 해서 씬 순서대로 그거를 씬 정리를 먼저 해놔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재조립을 해요. 이제 조립을 먼저 해 놓으면은 이제 그걸 러프컷이라고 하는데, 그 러프컷을 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한 촬영 끝나고 한 2주 정도 후에 대부분들 오세요. 감독님과 같이 이제 1신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대략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컷이 나오고, 그리고 1차 컷이 나오면 리뷰들을 좀 받아요. 제작사의 리뷰도 받고 여러 가지 리뷰들을 받은 다음에 감독님이랑 저랑 이런 거는 수용할 만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리뷰들을 좀 수용을 해서 이제 다시 2차 편집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죠. 저는 사실 그렇게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것도 거의 8년을 다녔어요. 1, 2년 학교 다니다가 워낙 학비가 비싸가지고 거의 막 4년을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진짜 좋은 기회가 학교 근처에서 독립영화를 찍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디 영화를.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재수가 좋게 이제 사운드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미국 독립영화 쪽의 친구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명섭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임필성 감독님의 소개로 만났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한다, 같이 이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땅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는 감독을 꿈꾸고 있는데 한국 영화 실정을 모르는 저를 조감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도 있으시고 하니까, 요즘 현장 편집이란 게 있다더라, 한번 해봐라, 너 잘할 것 같다. 근데 제가 마침 편집에도 관심이 있었고 해서 그게 그냥 의도치 않게 현장 편집을 했죠. 근데 이제 현장 편집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세운 목표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명세 감독님을 기점으로 해서 좋은 감독님들의 영화에 현장에서 다 배우자. 감독님의 스킬들을 좀 훔쳐내야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현장 편집을 함으로써 이제 감독님들 바로 옆에 앉아서 찍은 거를 제가 붙여보면서 내 영화 하듯이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 같아서 제 계획은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운대란 작품에 또 현장 편집을 맡게 돼서 그것도 현장 편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현장 편집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러다가 큰 편집실을 좀 제안을 해주신 게 지금 용필름의 임승용 대표님이에요. 우리가 첫 작품을 줄 테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한 게 이제 뷰티 인사이드라는 작품이죠. 본격적으로 편집 일을 시작을 한 건데, 원래 계획은 감독이었죠. 사실은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편집을 하면서도. 물론 밀정이라는 작품이 진짜 잘 되고 부산행이라는 작품이 진짜 잘 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희열을 느끼죠. 극장에서 딱 했는데 관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근데 이제 내가 편집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면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데, 그래도 고민을 했어요. 계속 이 잘 되는 와중에 나도 내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이게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얼마 전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편집자들을 처음으로 이제 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나이대가 엄청 있으신 거예요. 그 나이대가 너무나 있으신데 막 현역으로 너무 짱짱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해왔던 작품들이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거를 보고 좀 결심을 했죠. 이렇게 한 길로 가서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근데 그거에 반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그런 편집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길로 쭉 가서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욕심이 그런 거죠. 지금까지 저와 같이 했던 감독님, 좋은 감독님 너무 많잖아요. 그 감독님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감독님 다음 작품을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편집자로서 누구의 파트너가 되는 게 어쩌면은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은 사실 되게 많은 이제 학교들도 진짜 많아지고 영화 전공도 제가 알기로는 막 되게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먼저 그런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기본이 탄탄하게 있으면 그 후에 그거를 뭐 변형하고 그거에 맞춰서 옵션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현재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연출부에 더 가깝게 그렇게 좀 일을 해왔기 때문에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필름메이커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사실 구인구직 되게 많잖아요. 영화를 배우고 그랬으면은 무조건 그 현장에 참여하고 의미 없는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인맥을 쌓아야 돼.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일단 뛰어들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재주가 있으면 분명히 돋보일 거고, 거기에서 분명히 픽업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다들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가 편집을 꼭 하고 싶은데 편집실을 어떻게 뭐 뽑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화 현장이든 요즘은 또 OTT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OTT 현장이든. 그런데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포지션에 관계없이 일단은 경험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인맥과 경험이 쌓이면은 그때 선택해도 이제 늦지 않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그래 나는 편집이 맞아, 아니야 나는 미술이 맞아, 이제 그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 이게 공동 예술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는데, 스타일이 봤는데, 뭐 촬영 감독님이면은 이제 그게 보이잖아, 화면에. 이분이 엄청나게 잘 찍으시는구나. 편집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편집 티가 안 나야지 진짜 잘한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스타일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저도 저번에 어떤 미국이랑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스타일이 있냐 뭐 이런 거를 했는 인터뷰를 받았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편집자가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 감독과 그 스타일의 영화만 하면은 그거는 멋있어. 근데 현실상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김지훈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고 뭐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을 하는데 편집 스타일이 똑같으면 큰일이잖아요. 김지훈 감독님 영화는 좀 우아하고 좀 세련되고 막 분위기 있고 막 그런데, 연상호 감독님 영화는 좀 스피디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컷들의 뭐 그런 템포들이 완전 틀리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편집자 스타일을 갖는다는 건 좀 위험하고, 하지만 몽타주 시퀀스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몽타주를 너무 많이 그런 시퀀스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스타일을 가지고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편집자에 국한된 거는 아닌 것 같고, 틀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라도 장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운이 좋게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가 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편집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를 하나를 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저한테 막 중국 영화도 들어와요. 뭐 미국 영화도 당연히 들어오고, 그렇게 언어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언어를 하나라도 더 공부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고, 그 자기만의 이제 그 무기를 키워야 돼.
딴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 특별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자기가 음악 작곡 능력이 있으면은 진짜 자기가 좀 음악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 뭐 특별한 뭐 하나가 있어야 되진 않을까요? 그게 언어가 됐건.